네, 지난 2013년 영국의 옥스퍼드 사전은 셀피라는 단어를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립국어원이 선정한 2014년 대표 신조어는 바로 먹스타그램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두 가지 단어 우리에게 모두 되게 친숙한 단어죠. 먹스타그램은요, 실제 요식업계에서 아주 최대의 광고 효과를 창출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 2016년에는 제주항공에서 신입 공채 승무원을 뽑는데 인스타그램에서 20%를 채용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SNS는 이제 개인의 사적인 공간을 넘어서서 정말 트렌드를 주도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네, 오늘 청산 뉴스를 찾아주신 분은요, SNS 활용에 대한 유용하고 실용적인 정보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정진수 강사님을 자리에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취업준비생들에게 SNS 마케팅을 실전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본인의 PR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SNS로 자기소개를 이렇게 막 매력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매력이 있어야겠죠, 일단은. 매력이 없으면 그것도 안 되나요? 그런데 그 매력이 있는 분들이 모두 다 이제 끼가 있으신데 그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SNS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강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뉴스 정진수 강사님의 강연을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수 강사입니다. 제가 이제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SNS로 무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드릴 건데요. 일단 제 소개를 먼저 간단히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질문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4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잘못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하세요? 3번. 3번. 대부분 이제 돈에 관심들이 많으신데 제가 이 중에 하나가 뭐 잘못되었을 건데 말씀을 드리면 술집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안양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강의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아요. 해봤느냐? 직접 해봤느냐? SNS는 할 수 있죠. SNS로 마케팅으로 해서 실적을 내봤느냐? 매출이 상승했느냐? 브랜드가 떴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직접 매장을 오픈해서 SNS를 통해서 홍보하고 어떤 그런 사례들을 만들었던 전집 매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 명함 개수가 잘못되었는데요. 제가 한국관광공사의 관광 컨설팅 팀을 다니다가 피부관리실 쪽에 팜스파라는 곳에서 마케팅부를 3년 하고 지금 이렇게 프리랜서 활동을 전향하고 있고요. 이렇게 강사 활동을 하다가 스카웃이 됐어요. 그래서 급여를 1,000만 원씩 받으면서 회사 생활을 제가 하다가 다시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만나는 자리를 오고 싶어서 이런 급여를 다시 내려두고 이렇게 강사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마케팅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유통을 하고 싶어 해요. 나는 블로그도 잘할 수 있고 SNS도 잘할 수 있고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잖아요. 파워블로그에서 뭐 옷도 팔고 여러 가지 파는데 저는 그런 기능들은 가지고 있는데 스킬들은 가지고 있는데 제 상품이 없다라는 게 그런 단점이 있어서 시작하게 됐던 게 의류예요. 여태까지 보시면 다 승승장구하면서 더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겁이 없었어요. 그래서 동대문에서 옷을 떼다가 한 게 아니라 생산을 했어요. 직접 처음부터 생산을 해가지고 근데 보시면 여기 40개 판매하면서 끝이 났어요.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구나, 내 마음 같지 않구나, 또 지인들이 참 내 편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지금도 SNS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휴대폰 케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있는데 되게 쏠쏠하게 수입이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랑 SNS가 여러분들 일상에 어떻게 정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내가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는 뭐 한겨레나 YBM, D큐브 뭐 이런 곳에서 고정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기업체나 대학교에서 이렇게 출강을 하고 있고 강의 분야는 블로그랑 이제 인스타그램, SNS 쪽으로 강의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원래 블로그 강사로 좀 유명해졌어요. 블로그 강사로서 제 입으로 말하기 좀 민망하지만 뭐 대한민국에 손꼽힐 정도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블로그가 요즘에 어떤 느낌이실지 광고 같다, 예전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블로그만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인스타그램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책을 한 권 냈어요. 인스타그램으로 SNS 마케팅을 선점하라라는 책을 제가 냈고 이게 이제 대한민국 최초의 인스타그램 마케팅 책이에요. 제가 제일 먼저 대한민국에서 냈고 저는 이제 블로그를 한 5개 정도 운영하고 인스타그램도 한 8개 정도 계정을 직접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어떤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강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저의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릴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SNS로 본인을 좀 PR할 수 있고 또 이게 취업에도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SNS가 왜 우리 취업에 중요해졌는가 라는 부분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아마 당연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 사진 한 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어떤 것 때문이죠? 다들 휴대폰만 보고 그죠? 이 사진을 보여주면 가끔씩 특이하신 분들은 이게 스마트폰이 아니다 라는 분들이 있으신데 뭐 여기 특이한 분들은 없으신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게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마트폰이신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 질문을 하나 할 건데 여기 계신 분 아무도 못 맞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추시면 제가 뭘 드릴 수 있어요. 뭐야 헤드폰 케이스 말고 많이 드릴 수 있는데 어차피 못 맞추실 거예요. 어떤 거냐면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나는 오늘 스마트폰을 몇 번 봤는지 셀 수 있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제가 아침에 새벽 강의도 가요. 조찬 강의 6시, 7시에 가요. 그럼 그때도 이런 질문을 해요. 오늘 스마트폰을 몇 번 봤는지 셀 수 있느냐라고 하면 아무도 못 맞추세요. 그만큼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스마트폰을 항상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마트폰 안에 본인이 나오고 있느냐 안 나오고 있느냐가 어떤 경쟁력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마케팅을 하셔야 되거나 입사하신 회사나 또는 본인이 이렇게 PR이 되고 있는지 스마트폰 안에서 나오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졌고 또 스마트폰에서 나왔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되게 중요하게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건데요. 이런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시게 되면 SNS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시게 되면 가장 큰 장점은 첫 번째로 지역에 대한 제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산을 사시는데 서울에 와서 예를 들어 면접을 보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산에 가서 여러분에 대해 자료를 떼와야 되는 게 아니라 SNS 상에서는 지역에 대한 제약이 없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시간에 대한 제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행을 가시거나 주무시고 있는 동안에도 온라인은 24시간 온에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큰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스펙을 많이 쌓으려고 노력을 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서포터즈를 많이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입사하고 싶은 회사가 있거나 서포터즈를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서포터즈의 포인트가 어디에 되어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대부분 블로거나 SNS 홍보단을 많이 활용을 하세요. 왜냐하면 기업은 이윤을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한번 어떻게 도움이 될까 이렇게 해서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능력들을 또 참신하고 그런 부분들을 쓰고 싶은 건데 그 부분을 퍼뜨릴 수 있는 게 SNS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서포터즈를 하시게 되거나 SNS로 홍보를 하시게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이고 여러분의 서포터즈도 좀 더 잘 뽑히게 되고 그걸 통해서 입사까지 이어지는 것들을 좀 진행되는 거를 말씀드리냐면 일단 이런 질문을 하나 먼저 드려야 해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부장이나 과장님보다 더 잘하실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죠. 여기 좀 센스가 있으신 분이면 당연히 이제 아시겠죠. 어떤 거죠? SNS. 그렇죠. 여러분 아마 집에서는 부모님이 계실 거예요. 부모님이 회사에서 그 정도 위치이실 거예요. 과장님이시든 부장님이시든 이렇게 하실 건데 여러분들한테 어플을 설치를 물어보거나 공인인증서나 여러 가지를 막 물어보실 거예요. 공감 많이 가시죠? 다행이에요. 저만 막 맨날 해주는 줄 알고.
우리 부모님은 잘 못하시나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참 익숙하신 세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의 참 강점으로 다가올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은 침범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회사의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다른 분들보다 안 될 수 있지만 SNS, 여러분 페이스북 하는데 뭐 인스타그램 하는데 어렵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가입하기서부터 이런 게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강점을 가지고 저는 되게 어필하고 차별화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업들이 SNS에 대한 어떤 소통이나 그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스마트폰이 너무 발달이 되면서 이 어떤 한 정보나 어떤 한 사건이 너무나 빠르게 전파가 되고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졌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TV를 봐야 된다든지 신문을 봐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뭐 이제 강의를 가면 여러분들 좀 젊으신 편이니까 신문을 보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무도 안 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대표님들이 많이 모여있는 자리에 강의를 가요. 그러면 오늘 종이신문 보신 분이라고 한번 여쭤봐요. 되게 부끄러워하시지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종이신문이 그만큼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굳이 또 뉴스나 이런 것들이 되게 약해졌다라는 거고 온라인이 되게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되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의 강점으로 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 처음에도 나왔는데 인스타그램으로 이제 제주항공이 승무원을 채용한 케이스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시작인데요. 이런 걸 보면 앞으로 점점 당연히 늘어날 수 있을 거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준비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SNS가 이제 중요한지도 알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지는 않고 결정은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인가, 그리고 어떤 채널을 해야 하는 것인가. 페이스북도 있고 카카오 스토리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블로그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야 되는 채널은 어떤 것이며 왜 이런 채널들이 많은 것이고 이 채널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모든 마케팅은 내가 소비자라고 생각하고 진행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의사결정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패턴으로 결정을 하는가를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마케팅 하시고 PR을 하실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기 쉽기 위해서 이제 맛집으로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오늘 음식점을 가실 거예요. 끝나고 식사를 드실 거예요. 홍대에 이제 음식점을 가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되게 맛집을 가고 싶어졌어요. 홍대까지 왔는데 내가 맛있는 걸 먹어야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첫 번째 행동은 어떻게 할까요? 검색하겠죠. 여러분이 지금부터 나가서 뛰어다니면서 저 집은 얼마고 저기 메뉴가 뭐가 있고 지도를 그리실까요? 절대 안 그러실 거예요. 검색을 하신다는 거에 다 동감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검색을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결정을 했어요. 두 번째, 어디서 검색을 할까요? 스마트폰에서 검색을 하실 건데 어디서 검색을 하실까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실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건 우리가 생각하는 마케팅의 좀 기준은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 기준으로 생각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이버가 점유율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15% 정도가 다음, 뭐 나머지는 이제 구글 뭐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네이버의 위주의 마케팅이 되는 거고 블로그라고 하는 것도 네이버에서 만든 단어예요. 티스토리나 싸이월드나 이런 단어들이 다 있잖아요. 명칭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블로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네이버가 그만큼 강세이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도 포커스를 네이버에 맞춰서 본인들의 PR이나 어떤 이력서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네이버의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자 그럼 네이버에서 검색한다라고 가정을 했으면 가정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이제 해도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 칠까요? 홍대 맛집. 대부분 홍대 맛집이라고 치실 거예요. 뭐 특이하신 분들이 아닌 경우에는 홍대 맛집을 치실 건데 자 홍대 맛집을 쳤을 때 나오는 정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거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카페도 있고 지식인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뭐 뉴스 기사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어떤 걸 보실까요? 블로그.
그래서 대부분 뭐 제가 물어볼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바로 이렇게 나오시는데 그럼 저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블로그일까요? 카페도 볼 수 있고 지식인도 볼 수 있는데 왜 블로그를 볼까요, 여러분들이? 블로그랑 비슷하게 카페가 보여요. 들어가면 카페도 블로그처럼 비슷하게 보여요. 지식인은 그렇지 않지만 카페는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하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면 번거로워서요. 일단 첫 번째 가입을 해야 해요. 뭐 가입 안 하신 것처럼 뭐 새삼 리액션이 너무 좋아서 제가 당황스러운데 첫 번째는 가입해야 된다라는 것. 두 번째는 등업이나 이런 것들에 댓글을 달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찮아진 거예요. 네이버는 로그인하실 필요도 없고 블로그는 그렇게 되면 바로 여러분이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를 선택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 결정이 됐어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블로그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확인한다가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블로그에서 어떤 글을 선택하느냐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 홍대 맛집을 치시면 몇 페이지 정도까지 글을 보실까요? 1, 2페이지. 여러분들 이렇게 빡빡하시니까 우리 마케팅하는 사람들 더 빡빡해져요. 넉넉하게 또 봐주면 좋고 시간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소비자들은 되게 냉정하고 본인의 시간을 아끼려고 하고 필요한 정보만 찾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페이지, 2페이지라고 가정했을 때 20개 정도의 글을 보시는 거예요. 2페이지까지 보시면. 그럼 20개 중에 어떤 글을 선택하느냐가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그 기준만 알면 여러분들이 쓰는 글들이나 그런 패턴들을 그 방향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어떤 글을 선택하실까요? 사진이랑 같이 올라오는 자, 제가 그럼 여기서 마케팅의 입장에서 좀 반박을 해볼게요. 사진이 올라온 거, 뭐 글이 올라온 거라고 하셨는데 모든 글들이 사진과 글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글들이 다 열심히 찍었을 거예요. 나름대로. 그러면 여러분들 그 기준은 아니실 거예요. 또 이런 분도 있어요. 메뉴에 따라서라고 하시는데 여러분의 메뉴가 딱 정해져 있었으면 홍대 뭐 파스타, 홍대 치킨 이렇게 치셨겠지 딱 메뉴를 정하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가성비 뭐 음식이 맛있어. 맛있어 보이는 거 다 맛있게 찍을 거예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여러분 홍대 맛집이라고 쳐서 나오는 것들이 광고일까요? 아니면 후기일까요? 자, 광고라고 생각하시는 분. 대부분 반 정도 광고라고 생각하시고 밑에 아직 순수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요. 대부분 이제 광고가 많다라는 생각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광고라는 건 돈을 지불을 해서 또 효과를 얻는 건데 막 많이 나오는 것 있죠. 예를 들어 1페이지 내에 뭐 3개, 4개 나온다. 이런 걸 선택하는 기준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광고를 많이 하면 글이 많이 올라오겠죠. 블로거들을 많이 불러서 글을 올리게 하면 많이 올라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준이 안 될 수 있어요. 또는 댓글이 많이 달려있는 거, 방문자 수가 많이 있는 거. 방문자 수는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거기 안에서. 그리고 댓글이 많이 달려있는 거. 댓글은 우리끼리 다 작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청사뉴스 사이트 들어가서 제 강의가 너무 좋았다고 다 댓글 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 강의를 누가 시청하지 않겠죠. 그 댓글만 보고. 그런 개념인 건데,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신 거냐면 현실적으로는 실질적인 후기를 찾으시는 거예요. 정말 다녀왔던 걸 같은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홍대 맛집에서 나왔는데 여기 정말 맛있는데 30분은 기다리셔야 돼요. 여기 정말 맛있는데 좀 비싸요. 여기 정말 맛있는데 주차가 안 돼요. 이런 단점도 있는 진짜 같은 글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SNS나 블로그를 하실 때나 여러분 PR 하실 때 이런 식의 패턴을 많이 해요. 광고를 많이 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 나와서 제가 강의를 잘합니다라고 계속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지인이 저 강사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꼭 한번 들어봐야 돼. 베스트셀러 작가래.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 저 한번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대부분이 자기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SNS 쓰실 때 당연히 자기 입장으로 쓰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고객들은 실질적인 거를 더 원한다라는 거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써줄 필요가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을. 근데 보면은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고객을 영업사원으로 만들어라 라는 부분인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고객이 영업사원이 될까요? 되죠? 되긴 돼요. 여러분들도 질문을 드려볼게요. 질문이 참 많죠. 저 혼자 떠들면 억울하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달에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드셨던 것 중에 추천하는 곳이 있는지 불비. 한 군데 있으세요? 네. 되게 많이 추천하신 편인데 그럼 3군데 이상 있으세요? 여러분은 엄청나게 많은 음식점을 다니셨을 건데 되게 소수라는 거죠. 그런 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결국에 영업사원은 되지만 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포인트를 만들어라 해요. 영업사원으로. 그럼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좀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제 고객이죠. 여기서 따지면. 제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이 전화를 해서 야, 저 책 꼭 사봐야겠다. 저 사람 강의 너무 잘해. 최고야. 이렇게 전화해서 알렸으면 좋겠어요. 친구들한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안 한다고 말하는데 정말 안 하겠죠. 대놓고 안 한다고 하는데 누가 하겠어요. 그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포인트는 이거예요. 만들고 싶은 거죠. 고민하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홍보할까?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화면을 찍고 SNS에 한번 올려보실게요. 해시태그 넣어서 한번 올려보시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찍어서 SNS에 올리셨어요. 뭐 SNS 강사, 정진수 강사, 뭐 인스타그램으로 SNS 마케팅을 선점하라. 태그를 달아서 올렸어요. 그 순간에 여러분이 제 영업사원이 돼요. 여러분 그거 누군가 보고 인스타그램 책이 있어? SNS 마케팅이 있어? 나도 들어보고 싶은데 강사는 누구야?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 라고 하면 여러분 이제 알려주겠죠. 정진수 강사 네이버에 쳐봐. 청산뉴스 강의 한번 들어봐.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상황은 이제 되게 공감이 갔어요.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여러분을 적극적인 영업사원으로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에? 아까부터 돈에 되게 민감하신데 맞아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때문에 강의가 들어오거나 책이 팔리면 여러분한테 현금으로 10만 원씩 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패턴이 좀 변하시는 거예요. 아까 댓글 달면 네이버에 정진수 강사 쳐봐. 청산뉴스 사이트 들어가서 봐봐 이랬던 거를 링크를 걸어주고 전화를 하고 야 아직도 안 봤어? 너 진짜 큰일 났다. 너 진짜 살 생각이 없니?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만드는 거고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요소들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기업체들이나 이럴 때 어떻게 이제 마케팅 하시는 게 좋냐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트리가트 같은 거 많이 가시잖아요. 사진 찍고서 여러분이 뭐 이런 이태원인데 이런 천사 모양의 이제 날개가 있어요. 여기 사진을 찍으셨어요. 근데 엄청나게 잘 나오셨어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올리고 싶으시죠? 그러면 올리실 거예요. 너무 이쁘게 나왔으니까. 자, 올리면 뭐가 홍보가 되냐면 소프트킨 이태원점이 홍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고객이 영업사원이 되는 거예요. 브랜드를 자꾸 인지하게 되겠죠. 또 그런 사례가 있어요. 최근에 했던 바나나 맛 우유 아시죠? 되게 뚱바라고 표현했다가 요새 사람들에게 뭐 되게 세대 차이를 많이 느꼈는데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죠? 그죠? 많이 쓰는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자, 원래 이렇게 바나나 맛 우유라고 써 있는데 이렇게 비어져 있는 거예요. 아가 비어 있고 이 중간에 쓰고 싶은 말을 써서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SNS에 올리는 거예요. 고객이 실제 참여를 한다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넣어서 SNS에 올리고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실제로 다른 사람들은 뭘 올렸을까? 어떤 게 기발할까?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참여하게 되고 바나나 먹고 있으면 하나 사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되게 일어나고 있고 기업체들이 이런 거에 되게 포인트를 많이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벤트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기획하실 수가 있고 일상생활에서 많이 생각하고 있으시면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기업체들이 이런 것들을 되게 원하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 중에 가장 크게 와닿을 수 있는 걸 말씀드리면 허니버터칩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허니버터칩 어떻게 아시게 됐어요? SNS. 그렇죠. SNS 이런 식의 보셨을 거예요. 3가지 패턴. 우리 편의점에 없습니다. 오지 마세요. 두 번째, 내 남자친구가 사줬다, 여자친구가 사줬다, 뭐 최고, 뭐 이런 거 하나 자랑하는 거 올라가고 세 번째는 여기 매장에 허니버터칩이 있어요. 제보. 이제 이런 식의 SNS에서 바이럴이 되면서 TV 광고 나오지 않았지만 고객이 홍보하게 된 케이스라는 거죠. 그만큼 온라인이 되게 큰 힘을 가지고 있고 SNS라는 게 이제 무시 못할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게 여러분 이제 몸으로 와닿으실 건데 그러면 온라인으로 와서 2가지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SNS랑 블로그를 하시면 되는데 블로그는 노출이 되셔야 되는 마케팅이에요. 아까 우리 이 페이지에 들어가야 된댔잖아요. 상위 노출이 이제 주가 되는 마케팅이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을 해야 돼요. 누군가 1등이고 누군가 2등이고 누군가 10등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유인 마케팅이고 블로그 마케팅이고 SNS는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페이스북을 들어가시면 어떤 글이 가장 먼저 보일까요? 네이버로 따지면 상위 노출이잖아요. 친구 글이 나올 거죠. 근데 모든 SNS는 친구 글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모르는 사람 글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친구 맺은 사람의 글을 보는 게 첫 번째예요. 어떤 친구의 글이 가장 먼저 보일까요? 맨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거에 대해서 정리가 잘 안 돼 있다라고 하시면 그냥 SNS를 하시는 거예요. SNS 마케팅은 효과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글이 가장 먼저 가장 많은 사람에게 보여줄지를 고민하는 게 이런 마케팅인데 페이스북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게 되면 어떤 글이 보이냐면 나랑 관계를 많이 맺었던 사람의 글을 순으로 보여줘요. 시간순이 아니에요. 내 친구의 글이 가장 먼저 1분 전 글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평상시에 좋아요나 댓글을 눌렀던 사람의 글이 먼저 보여요. 오.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런 개념을 잘 몰랐던 이유는 뭐냐면 친구 수가 별로 없어서 그래요. 그럼 다 비슷하게 좋아요나 댓글을 누르시니까 다 비슷하게 보이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친구가 이제 5,000명이에요. 개인 계정 5,000명까지 가능하신데 예를 들어서 이거요. 제가 이분하고 이제 친해요. 친한데 이분이 글을 썼어요. 근데 1시간 뒤에 제 친구 5,000명 중에 2,000명이 글을 썼어요. 그럼 제가 이분의 글을 보려면 몇 명째 글을 봐야 될까요? 2,000명. 2,001번째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질적으로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페이스북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좋아요나 댓글을 많이 달았다면 이 사람의 글을 먼저 보여줘요. 너랑 친한 사람. 이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SNS도 이런 분석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는 건데 어찌됐건 그런 걸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SNS 마케팅의 핵심은 팔로워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분의 친구가 500명이에요. 페이스북. 글을 다 본다라고 가정하면 500명이 보겠죠. 전 5,000명이랬죠. 제가 글을 쓰면 다 본다라고 가정하면 5,000명이 보겠죠. 파급 효과는 제가 더 훨씬 크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SNS에서 뭔가 회사에 보여주고 싶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실 때 팔로워를 많이 키워놓으셔야 돼요. 어떤 뭐 카페를 만들어 놓으시든 인스타그램의 계정에 팔로워를 많이 늘리시든 페이스북 친구 수를 늘리시든 여러분이 글을 쓰면 좋아요가 뭐 300개, 500개 눌린다. 난 이런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회사에서는 되게 영향력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 중에 마케팅하는 사람을 뽑을 거예요. 다 할 줄 잘 몰라요. 블로그 하는 사람 시킬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SNS는 다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어차피 일은 이제 배워서 해야 한다라고 가정하면 이분이 예를 들어 페이스북 친구 5,000명이 좋아요가 막 500개씩 눌려요. 다 비슷하다고 하면 저는 이 친구를 뽑겠어요. 약간 그런 개념인 거죠. 그리고 다른 이제 직장에서 이런 게 약한데 아무튼 젊은 우리가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필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도달률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도달률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SNS의 도달률이 57%고 블로그의 도달률이 29%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편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SNS에다 글을 쓰면 100명 중에 57명 정도가 읽는다는 거예요. 블로그에다 글을 쓰면 100명 중에 29명 정도가 읽는다는 거예요. SNS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도달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근데 SNS가 더 많은 사람들이 볼까요? 블로그보다. 블로그는 어렵나요? 블로그는 검색을 해야 되고. 비슷해요. 정리를 좀 해드리면 여러분 오늘 페이스북 왜 들어가셨어요? 그냥 여러분 들어가시면 뭐 하세요? 구경. 여러분 눈팅할 때마다 도달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들어가서 계속 볼 거 아니에요. 볼 때마다 도달률은 높아지는 거예요. 누군가의 글을 계속 읽으니까. 이유가 없이 들어간다는 게. 블로그는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매출이나 브랜드 효과는 얘가 훨씬 더 커요. 왜냐? 예를 들어서 블로그 교육이라고 검색하거나 아까 우리 홍대 맛집이라고 검색했죠. 여러분이 그냥 심심해서 우리 집에 돌아가면서 홍대 맛집 뭐가 있었나? 홍대 갔다 왔었는데 다음번에 갈 때 홍대 맛집 가야지라고 검색할까요? 아니에요. 오늘 가시려고 필요에 의할 때만 검색하신다. 그래서 이 29명은 실제로 내 잠재 고객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채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도달률이 높은 SNS와 실제 필요한 고객이 있는 블로그를 통해서 같이 마케팅을 해주시는 게 이 온라인 마케팅인데 여러분이 이 두 가지는 되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어요. 블로그를 뭐 잘하는데 정답이 있는 게 아니야. 내 일기장처럼 꾸준히 쓰는 게 어려운 거지 여러분들이 굳이 어렵다라고 생각할 만한 요소들이 없어요. 근데 관심을 가지지 않고 해보지 않았던 영역이기 때문에 겁을 내서 그런 거지. 특히 뭐 SNS 하는데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정도면 블로그는 사진만 좀 더 많아지고 그거에 맞는 내용만 쓰시는 그런 종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SNS 채널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여기서 트위터 하시는 분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트위터를 마케팅 채널로서 내 홍보 수단으로 안 하셔도 돼요. 사람들이 많은 데 가서 뭐 물건도 팔아야 많이 팔리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인 거고, 페이스북이랑 뭐 인스타그램을 제일 많이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계신 분들은. 그럼 제가 이 채널들이 왜 여러 가지인데 어떤 채널에 집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카스, 남자가 많이 할까요, 여자가 많이 할까요? 여자. 나이대는요? 아주 40대. 우리 부모님이 거의 많이 하시는 게 그나마 한다 그러면 카카오 스토리실 거예요. 주타겟은 주부님이에요. 여성 주부님들. 그러면 내가 판매하고 싶거나 내가 만나고 싶거나 예를 들어서 내 인사나 내 직장에 뭐 연관된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주부님이라면 이 SNS를 통해서 홍보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단점은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계정은 다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안 하시는 거겠죠. 내 친구들이 안 하고.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기반이 좋아요. 카카오톡을 등에 업고 있죠. 그래서 조금 폭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카카오톡을 안 하시는 분은 없으니까. 그러나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과 주부님들의 타겟이구나, 이 SNS 정리하실 수가 있고, 페이스북은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둘 다. 10대, 20대는 비슷해요. 30대 이상으로 가면 남성들이 많아져요. 여성분들이 되게 불편해하세요. 뭐 페이스북으로 전화가 온다든지 이상한 쪽지가 온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있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좀 불편해하시는 경우가 있고, 이 페이스북은 10대, 20대의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공유가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 사진 보면 골뱅이 누르고 친구 불러서 우리 여기 가자 소환하고 내 거에다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되면서 많이 전파가 된다는 거죠. 그 전파의 힘이 무서운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글을 한번 쓰면, 예를 들어 이 친구가 아까 친구 500명이라고 우리 가정을 미리 해놨잖아요. 퍼갔어요. 그럼 이 친구의 500명이 제 글을 보는 거예요. 그 500명 중에 누군가 또 제 글이 마음에 들면 또 퍼가요. 그럼 그 친구의 또 친구 수들이 보고 그 친구의 친구가 보고 이렇게 확산성을 가지는 게 SNS고, 그런 공유가 제일 잘 되는 채널이 페이스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스타그램이 요새 되게 핫하죠. 되게 핫한데 일단은 20대가 메인이고 보시면 되고 30대 초반까지, 그리고 비주얼적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중요한 점은 해시태그를 유행시켰어요. 해시태그는 트위터에서 왔는데 여기서 네이버에서 검색하던 걸 인스타그램에서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네이버는 아까 광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홍대 맛집에 가서 맛있는 사진을 찍었어요. 그거 그냥 올리셨어요. 그 집 홍보해 주려고 올린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일상을 올린 거예요. 그게 홍보가 돼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이 이제 외식업 쪽이나 패션, 헬스, 운동하시는 분, 필라테스나 요가나 또는 뷰티에서도 헤어, 네일, 색조 이런 보여지는 쪽에 되게, 또는 여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광고 효과가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사진을 잘 찍고 인스타그램에 팔로워를 많이 늘려나가는 걸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경쟁력이 되게 강하게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SNS를 쓰실 때 이제 어떻게 쓰시면 좋겠느냐에 대한 팁을 좀 드릴 거예요. 일단 첫 번째, 1번, 2번 좀 비슷한 부분인데 어떤 거냐면 첫 문장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블로그 같은 경우에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루어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뭐 이런 음식을 먹었는데 이렇게 써져요. 근데 SNS는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페이스북 지금 들어가 보시면 모든 글이 다 보이나요? 친구에? 아니요. 더보기를 눌러야 되죠. 세 줄에서 5줄 정도 핸드폰 기종에 따라서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임팩트 있는 글이 들어가야 돼요. 궁금증을 유발할 만한. 예를 들어 내가 물건을 판다 그러면 1+1 세일 2갈씩으로 결론부터 해놓고서 사람들 끌어들여서 더보기를 누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문장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런 거 쓰실 때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해놓은 게 뭐뭐 하는 7가지 방법 이렇게 정리되어 있거나, 이번에 카드 뉴스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종류의 글들이 있어요. 서울에서 가보아야 할 것 50곳 뭐 이런 것, 이런 공유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글들을 이용해서 처음에 좀 정리를 해서 결론을 먼저 딱 내려주시고 사람들이 호감을 갈 수 있게끔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NS 자체가 되게 글이 짧은데 많은 걸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 넣고 더 중요한 정보들은 뭐 블로그나 링크를 넣어서 다른 데로 이동시켜서, 글이 엄청 많게 되면 여러분들 부담을 가져서 보지 않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 스마트폰은 시각이 가장 우선이에요. 사진이 그래서 좋아야 된다는 거고, 시각과 청각에 들어가 있는 동영상이 파워가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은 그 두 가지가 가장 메인이니까 그 다음에 촉각이 있는데 진동 오는 거 그건 거의 안 쓰시는 기능이니까 시각하고 청각을 쓸 수 있는 동영상을 많이 비주얼로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좀 정리를 이제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SNS를 되게 익숙하게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조금 더 내가 생각하는 기업이나 거기에 어떤 맞춰서 음식 쪽이다, 외식업 쪽이다, 패션 쪽이다 이런 영향에 맞춰서 인스타그램을 할지 뭐 페이스북을 할지 고민을 좀 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겟 주부님들이 많은 타겟인지 이런 채널들마다의 특징들을 좀 고민해 보시고 거기에다 계속 본인의 팔로워나 영향력이나 또 그런 파급력을 좀 해주시는 게 되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항상 본인을 되게 마케팅을 하셔야 되는 거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해볼 건데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달리기를 해요. 누가 이길까요? 토끼가 이기죠 대부분. 당연히. 그러면 거북이는 평생 져야 될까요? 아니요. 어떻게 하면 거북이가 이길까요? 반칙을 해요. 전 우리나라 이제 헬조선이라서 뭐 나쁘다고 말을 못 하겠어요. 제가 하고 싶어요. 반칙할 수 있으면 반칙도 반칙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 토끼가 이미 멀리 떠나버렸는데 잡을 수가 없어요. 넘어뜨리려고 하고 싶은데 출발한 순간부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럼 거의 토끼인지 거북인지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어디에 속하시는 것 같아요? 이미 취업하신 사람들이나 또는 금수저들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저도 마찬가지고 거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기시려면 이제 이런 걸 생각하시는 거죠. 토끼한테 이러는 거예요. 육지에서 하지 말고 바다에서 한번 하자. 수영은 거북이가 더 빠르겠죠. 이런 거에 무슨 말이에요? 전문적으로 좀 말을 하면 판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미 틀에 맞춰져 있는 곳에 가서 어떤 기업 애들의 원하는 스펙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하는 판으로 와서 나를 선택하게 만들고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나를 찾아오게 만드는 게 가장 여러분들을 매력적으로 만들 수가 있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게 SNS예요. 예전 같았으면 여러분들 만날 기회나 여러분들 검색하거나 그럴 리가 없는데 SNS를 통해 충분히 가능하시고 1인 BJ라든지 유튜버들 있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충분한 가능성들이 많이 왔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깨어있는 생각으로 내가 가진 색깔을 많이 발산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SNS 꼭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정말 우리 생활의 일부와도 같죠. SNS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요. 선생님 저는 궁금한 게요. 그 블로그에서 그러면 광고 글이랑 그냥 글이랑 구분하는 방법이 있나요? 이게 이제 점점 더 그런 글, 광고 아닌 글처럼 광고를 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되게 그 부분을 분석해서 광고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찾기 쉽지는 않은데요. 이런 글을 좀 보시면 좀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글을 써져 있는데 주소가 잘 나와 있지 않는다든지 또는 내 얼굴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이제 광고를 맡기게 되면 사진만 받아서 업체에서 올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직접 자기가 먹고 있는 음식 사진에 이제 자기 얼굴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 실제로 정말 먹어봤을 확률이 되게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글 전체 목록에서 예를 들어 어제는 대구에서 먹었는데 오늘은 뭐 제주도에 글이 올라와 있다든지 뭐 다음 날은 뭐 일본에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광고만 바꿔서 진행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좋은 글만 써 있는 것보다 조금의 뭐 이런 단점이라도 적혀 있는 글들이 사실적인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소는 왜 적혀 있지 않은 게 광고가 아닌 거예요? 이런 거죠. 거기를 가게 하려고 쓴 글이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 광고를 하게 되면 넣어야 되는 것들이 필수적인 게 상호명이라든지 위치, 전화번호, 주소는 꼭 광고할 때 넣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안 들어가 있는 글은 100% 만약 주소가 안 들어가 있다 이런 글들은 무조건 후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전 그렇진 주소가 않거든요. 적힌 글 되게 좋아하는데 그쵸? 그쵸. 찾아가야 찾아가기 되니까. 쉬워서 근데 이제 찾자 그러면 그런 거고 대부분 이제 광고가 많다 보니까 주소가 나와 있고 실질적인 블로거들도 주소를 넣으려고 많이 해요. 정보를 많이 넣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넣는 글들은 정말 리얼 후기다. 그냥 어떤 목적이 없이 내가 그냥 먹었다라고 말하고 싶은 글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혹시 선생님께서 좀 성공하셨던 SNS 마케팅이 있다면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진수씨 맥주 사주세요라는 광고를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이버에 이제 나중에 쳐보시거나 제 책을 보시면 나오는데 이제 선영아 사랑해라는 예전에 광고 문구 같은 게 네.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무슨 광고인지 모르시잖아요. 그 선영아 사랑해라는 문구가 기억은 나실 건데 선영아 사랑해가 어떤 걸 홍보하려고 한 건지 기억이 잘 안 나시는데 이게 이제 티저 광고라고 하거든요. 궁금증을 유발해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진수씨 맥주 사주세요라고 이제 오비인지 화이트인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광고를 대대적으로 했어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뭐 타임스퀘어라든지 뭐 롯데시네마 CGV에서 그 광고가 나왔어요. 아무 말도 없이 진수씨 맥주 사주세요라는 말이 광고가 뜨면서 사람들이 이거 무슨 광고야 라고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그냥 그 문구만 있으니까 진수씨 맥주 사주세요 말고 아무런 단어나 뭐 로고나 이런 게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제 이름이 정진수다 보니까 제가 그때 이제 술집을 운영하니까 블로그 그걸 이제 보자마자 지인이 전화가 왔어요. 타임스퀘어인데 네 여기다 광고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진수씨 맥주 사주세요라는 광고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바로 블로그에다 포스팅을 했어요. 저도 이제 여기다 그랬죠. 진수씨 맥주 사주세요라는 게 이제 나오시죠? 여러분 궁금하시죠? 제가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마치 저도 영향력 있게 뭔가 행사한 것처럼 올렸더니만 이제 어떻게 됐냐면 홍콩 비어에 대한 조회수가 연관 검색어에 걸리기 시작하고 왜냐면 맥주와 이제 홍콩 비어가 연관이 되다 보니까 막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블로그 방문자 수가 막 2,000명, 3,000명 들어오게 되고 광고 효과를 봤죠. 이제 좀 발 빠르게 움직였던 게 이제 왜냐면 티저 광고기 때문에 뭐 홈페이지가 나오거나 어디서 했다라는 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블로그에 치면 다 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주의 입장에서는 되게 싫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할 수도 있죠. 선생님께서 만드신 광고가 아니네요. 아니죠. 오비 화이트 광고인데 이제 나중에 한 달 뒤에 이제 나오죠. 맥주 광고라고 나오는데 그 전에 저는 이미 홍콩 비어 홍보를 많이 많은 한 거죠. 덕을 보시고 이미. 네네. 이 어떻게 보면 그런 마케팅을 역이용하셔서 이제 선생님 걸로 만드신 네, 거네요. 그렇죠. 빠르게 좀 운영된 케이스. 이럴 수도 있네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가능할 것 같은데. 채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블로그가 없었더라면 하고 싶어도 뭐 퍼뜨릴 만한 게 없었겠죠.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리 좀 준비를 해놓는 게.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SNS를 보다 보면 사실 마케팅 하는 게 좋긴 하지만 글을 너무 많이 쓰는 친구들 약간 차단하고 싶을 때가 네. 차단하세요. 네? 네, 이런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할 필요 없고 내가 좋으려고 하는 건데 뭐 어떤 싫은 것들은 예를 들어서 굳이 친구 안 하셔도 뭐 그게 끊었다고 해서 뭐 우정도 끊기는 건 아니라는 생각하는 게 있고 아니면 정말 친구라면 말을 해줘야겠죠. 근데 이제 그냥 글이 많다고 해서 싫은 건 아닐 거예요. 그 글을 쓰는 색깔이나 너무 광고라든지 이런 게 보기가 싫은 거겠죠. 왜냐면 내가 SNS 하는 이유가 누군가의 광고 글을 보기 위해서 SNS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쵸.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심해서 내가 쓸 때부터 조심하는 게 남이 쓰는 거야 뭐 친구 안 하면 그만이지만 내가 남들한테 그렇게 보이고 있진 않은지 또는 내가 너무 자랑만 하고 있진 않은지 고민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정말 되게 진짜 가까이에 있었지만 또 되게 몰랐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2부에서도 더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들려주신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